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과정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전 시간에 이어서 유틸리티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SQL 로더라는 유틸리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SQL 로더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로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SQL 로더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파일들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형별로 실제 데이터를 로드하는 실습을 통해서 이 SQL 로더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SQL 로더가 텍스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를 하는지, 그리고 이 SQL 로더가 작동되기 위해서 어떠한 파일들이 필요하며, 그리고 각각의 처리 단계에서 부수적으로 어떠한 파일들이 발생하며 왜 발생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 로더로 궁극적으로 할 일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밖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쪽으로 로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 코볼로 작성된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당연히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CS 환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코볼 메인프레임에서 작동하던 그런 코볼로 된 시스템에서 발생된 데이터들, 즉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 데이터 파일들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 SQL 로더로 그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로드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QL 로더를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파일을 살펴보면 데이터 파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로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컨트롤 파일이 있는데 이 컨트롤 파일은 이 데이터 파일을 로드하기 위한 정보들, 어떤 테이블에 로드할 거냐, 칼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 구분자는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포맷이 정해져 있느냐,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파일은 데이터 파일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컨트롤 파일에 같이 저장을 시켜서 데이터 파일은 없애고 컨트롤 파일로만 데이터를 로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라미터 파일은 각종 SQL 로더를 돌리기 위한 각종 파라미터들을, 공통적인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셋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SQL 로더를 실행할 때마다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배드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SQL 로더가 작동되는 순서를 살펴보면 이런 파일들을 입력을 받아서 SQL 로더가 작동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파일들의 필드를 구분하고 하는 그런 필드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컨트롤 파일에 정해져 있는 포맷과 데이터 파일에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포맷이 맞지 않다, 이래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페일이 났을 때 그 정보를 배드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프로세싱을 거친 내용이 2단계에 오면은 레코드를 선택하는 작업이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디스카드라는 디스카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로드가 안 되지만 어떤 오류가 난 그런 파일들을 디스카드 파일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까지 OK가 됐으면 실제 오라클 서버 프로세스가 기동이 되면서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결과를 로그 파일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SQL 로더가 작동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외부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이 컨트롤 파일과 함께 컨트롤 파일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SQL 로더가 작동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싱 작업을 온전히 통과한 데이터들만 테이블에 로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SQL 로더를 통해서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로드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컨벤셔널 패스에 의한 로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패스에 의한 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벤셔널 패스에 의한 로드를 살펴보면 이 방식은 데이터베이스 자원에 대해서 모든 다른 오라클 프로세스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SQL 로더가 실행되는 중에 다른 그 오라클 프로세스들과 어떤 리소스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경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패스보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경로에 의한 로드 방식이요. 그 이유들이 뒤에서 점점 나올 텐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삽입될 행들의 배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경로에 의한 로드는 인서트 문장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에 인서트 하듯이 인서트 SQL 문장을 사용하는데 여기 나오네요. 테이블에 행들을 삽입하기 위해서 인서트 SQL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천 건, 수만 건,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로드하는데 그 각각의 데이터들을 한 행 한 행 인서트를 한다 그러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서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삽입될 행들의 배열을 작성해서 배열을 예를 들어서 1000건을 올린다. 그러면 100건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0건씩 한꺼번에 인서트를 한다는 거죠. 배열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10번만 인서트 문장이 실행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레이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직접적인 경로보다 더 느릴 수도 있고 인서트 문장을 사용하고 뭐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다이렉트 패스를 쓰지 왜 전통적인 경로에 의한 로드는 왜 하느냐? 바로 밑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경로를 사용해야만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로드 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로컬 머신에서 이런 SQL 로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원격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컨벤셔널 패스가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클러스터링 되어 있다.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테이블을 로드할 때는 이 컨벤셔널 패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걸려있는 대형 테이블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행들을 로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덱스가 걸려있는 대형 테이블에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만 로드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컨벤셔널 패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포링키죠. 그리고 검사 무결성 제약 조건, 체크 컨스트레인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대형 테이블에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행을 로드하고자 할 때는 이 컨벤셔널 패스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데이터 필드에 SQL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컨벤셔널 패스에 의한 로드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컨벤셔널 패스에 의한 로드 부분을 살펴보면 로스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SQL 로더를 실행할 때 로스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를 커밋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행들을 로드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컨벤셔널 패스에 의한 로드는 인서트 문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로드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데이터를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인서트를 하고 커밋을 할 거냐, 혹은 뭐 100건 단위로 커밋을 할 거냐, 뭐 이런 것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로스 파라미터를 지정한다는 거죠. 로스 파라미터를 너무 적게 주면 커밋이 굉장히 자주 발생될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고요. 로드하는 속도가 떨어지겠죠. 또 너무 크게 잡아주면 그만큼 에러가 났을 때 다시 로드해야 되는 작업이 더 길어지는 거죠.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로스 파라미터를 적절히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변경은 리드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됩니다. 인서트 문장으로 데이터를 로드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냥 어떤 사용자가 인서트를 여러 번 날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리드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전에 오라클 아키텍처를 배울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SQL 로더는 데이터 로드 동안에 테이블에 속하는 모든 인덱스를 유지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QL 문장을 날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드하고 있는 대상의 테이블에 인덱스가 걸려 있다면 데이터가 로드 될 때마다 인덱스도 생성하고 뭐 이런 인덱스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로드하는 속도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인덱스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중단시킨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데이터 로드를 시작하기 전에 인덱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해당 테이블에.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다 로드하고 난 다음에 인덱스가 필요하다면 다시 생성하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데이터를 빨리 로드하고 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수 개의 행들이 한 번에 읽혀져서 바인딩 대상인 배열에 저장이 된다.
앞에서 어레이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를 뭐 10건씩 혹은 100건씩 이렇게 어레이에 그 배열에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 명령이 한 번에 배열의 내용을 삽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커밋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인딩 대상인 배열은 적어도 한 개의 행을 소유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된다. 당연하죠. 배열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건데 뭐 한 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크기는 한 번에 100 정도를 지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 리소스가 풍부하다. 뭐 이런 어떤 각 조건에 따라서 이 로스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컨벤셔널 패스에 의한 데이터 로드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이렉트 패스에 의한 로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식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렉트 패스에 의한 로드가 전통적인 경로 방식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점점 나오겠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삽입될 블럭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행들을 삽입하기 위해서 SQL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요. 바인딩 대상의 배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벤셔널 패스 방식과 다른 점인데요. 컨벤셔널 패스에 의한 데이터 로드 방식은 SQL 문장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인서트 문장을 사용을 했고, 그런데 한 건씩 로드 인서트를 하게 되면 퍼포먼스가 안 나기 때문에 바인딩 대상의 배열을 사용한다. 배열을 이용해서 어레이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렉트 패스에 의한 로드 방식은 데이터베이스 블록에다가 직접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패스는 SGA의 버퍼 캐시를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컨벤셔널 패스에 의한 로드 방식은 인서트를 여러 번 실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서트 문장에 의한 어떤 버퍼 내용들이 이 SGA의 버퍼 캐시에 다 로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 내용들이. 그런데 다이렉트 패스는 이런 부분도 다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 아카이브 로그 모드일 때 리드 로그 엔트리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 로그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에러가 나도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이렉트 패스에 의한 로드는 속도에 빨리 데이터를 로드 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로에 의한 데이터 로드에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건너뛰는 그런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데이터베이스 블록에 삽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패스에 의한 로드를 하고자 할 때는 SQL LDR 이것이 이제 SQL 로더 명령인데요. 파라미터를 direct equal true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다이렉트 패스 방식으로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패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는 체크 제약 조건 그리고 참조 외래키 제약 조건은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활성화된 제약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자동적으로 재활성화시키기 위해서 into 테이블 구의 re-enable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패스에 의해서 데이터를 로드하면 이런 제약 조건들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로드됨과 동시에 그것을 다시 enable 시키기 위해서는 into 테이블 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re-enable절을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 로드하고 난 다음에 까먹지 말고 제약 조건을 수동으로 재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 SQL 로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로드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파일이 항상 포맷이 똑같지가 않겠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유형의 포맷을 가진 그런 데이터 파일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데이터를 로드할 데이터 파일의 포맷은 variable length 데이터입니다. 길이가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컨트롤 파일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데이터 파일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파일을 살펴보면 load data in file into table dept라고 되어 있네요. dept 테이블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로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begin 데이터 하고 그 이하가 실제 우리가 로드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기를
데이터 파일은 컨트롤 파일에 포함될 수도 있다. 즉 데이터의 내용이 컨트롤 파일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컨트롤 파일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로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컨트롤 파일을 따로 그리고 데이터 파일을 따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샘플은 데이터가 컨트롤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데이터가 들어갈 테이블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랭스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구분하는 필드를 구분하는 그런 정의를 하는 거죠. 필드 terminated by 컴마로 각 필드가 구분되어진다. 그리고 옵셔널하게 따옴표로 묶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로드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로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테이블의 컬럼은 dptn와 dname과 log이라는 컬럼의 데이터를 로드하겠다. 그래서 각 필드는 당연히 데이터 필드는 3개가 각각 1대1로 매칭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SQL 로더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하면 되죠. SQL LDR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타이거라고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파일을 지정하는 거죠. 이 컨트롤 파일은 바로 위에서 작성한 demo1.control.ctl이라는 그런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은 이 SQL 로드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로드하고 난 그 결과를 기록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demo1.ctl 파일이 있고요. 파일 내용도 정상적으로 들어있죠. 그런 다음에 SQL LDR 명령을 실행하면 되죠. scat tiger 그리고 컨트롤 파일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을 지정을 하죠. 그리고 이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demo1.ctl을 보시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해당 테이블 dpt 테이블에 어펜드를 시킬 건지 혹은 신규로 집어넣는 것인지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정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신규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서트 옵션인데요. 이 인서트 옵션은 우리가 흔히 봐왔던 인서트 문장의 인서트가 아니고요.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가 한 건도 없어야지만 이 데이터들을 로드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인서트 옵션을 사용하려면 테이블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에러가 나죠. 실제로 우리는 dpt 테이블의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SQL 로더 명령을 이용하기 위해서 dpt 테이블에 실제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truncate 테이블 데이터를 다 지워버렸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SQL 로더 명령을 실행을 하면 논리 레코드 개수 7개 커밋 시점에 도달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보시면 demo1.log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demo1.log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파일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다, 7개의 행들이 로드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로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데이터가 로드가 됐는지 보면 되겠죠. 우리가 컨트롤 파일에 지정했던 7개의 행이 로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정된 포맷을 갖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분리를 했네요. 먼저 데이터 파일을 살펴보니까 필드들이 각각의 어떤 딜리미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픽스된 포맷으로 가지런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파일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먼저 로드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 파일이라는 것이 있죠. 데이터 파일을 분리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파일을 로드할 거다라는 것을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옵션으로 로드를 할 거냐, 어펜드 옵션을 하겠다. 추가적으로 로드를 하겠다는 거죠. 어느 테이블에
EMP 테이블에.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럼과 이제 그 컬럼에 매칭되는 필드들을 정의하는 부분이죠. 먼저 EMP NO를 보니까 포지션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전부 다 자기 위치가 일정하기 때문에 포지션 1부터 4까지는 EMP NO다. 1부터 4까지는 EMP NO다. 그리고 6부터 15까지는 뭐 이 네임이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을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지션 정보를 지금 필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SQL 로더를 실행을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컨트롤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demo2.ctl 파일 그리고 DT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8800부터 8803인 사원을 이천수, 고정수, 김병지, 황선홍을 어펜드를 시키는 거죠. 이번에는 인서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SQL LDR start 타이거 컨트롤은 demo2.ctl이고요. 데이터 파일은 지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컨트롤 파일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컨트롤 파일만 지정하면 됩니다. 로그는 demo2.log다. 예, 그리고 보니까 어떤 배드 파일이나 어떤 디스카드 파일이 생성이 안 됐고요. demo2.log 파일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제대로 올라갔다는 얘긴데요. 예, 4건의 행위 로드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 로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8800부터 8803까지 로드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딜리미터로 구분된 프리폼의 파일을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따로 만들지를 않았고요. 비긴 데이터 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딜리미터로 구분되어져 있죠.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고 옵셔널하게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그냥 콤마만 찍어서 개수만 맞춰줬고요. 맨 뒤에 보니까 콜론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펜드로 로드할 거고요. EMP 테이블에다가 로드를 할 거죠. 필드는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고 옵셔널하게 따옴표로 묶여져 있다. 칼럼들을 쭉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 데이트 부분에서는 데이트 20자리로 이런 포맷으로 로드를 하겠다 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DEPT NO 부분에 보니까 캐릭터 terminated by 콜론이라고 지금 셋업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 부분이 바로 프로젝트 NO와 매핑이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NO 칼럼과 로드 SEQ 칼럼은 현재 EMP 테이블에 없죠. 그래서 두 개의 칼럼을 생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된 뒷부분이 프로젝트 NO로 매핑이 되는 거고요. 로드 SEQ는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뭘로 매핑이 되느냐? 바로 sequenc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로드를 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자, 실습을 위해서 EMP 테이블의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피아로제 NO와 로드 SEQ라는 칼럼을 넘버 타입으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EMP 테이블에는 현재 이렇게 5건의 데이터만 저장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번 실습을 하게 되면 이 로드 SEQ의 함수를 썼었죠. 시퀀스라는 함수를 썼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모 3.ctl을 가지고 로드를 할 텐데요. 예, 이렇게 6건의 데이터가 EMP 테이블에 어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로드 SEQ 칼럼 추가한 그 부분은 시퀀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로드가 되는 거죠. 실제 이 데이터 부분에는 빠져 있는 거죠. SQL LDR 스캇 타이거 컨트롤은 데모 3.ctl이다. 로그는 데모 3.log다. 예, 이렇게 6건이 지금 처리가 된 것 같죠. 예, 뭐 배드 파일이나 디스카드 파일이 생기지 않았고요. 타입 데모 3.log를 보니까 예, 이렇게 6개의 행들이 정상적으로 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EMP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방금 로드한 6명의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있으면서 뒤쪽에 로드 SEQ 부분에 보니까 시퀀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로드된 순서대로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는 컨트롤 파일에서 실제 필드를 정의할 때 함수를 사용한 부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렉트 패스에 의한 로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분리해 놨고요. 데이터 파일을 보니까 픽스드 포맷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파일을 보면 in 파일에서 demo 4.dat를 지정을 했고요. 다음은 replace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replace 옵션은 기존의 EMP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업데이트 해라, 즉 replace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는 것을 모두 지우고 지금 내가 로드할 이 데이터들로 replace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place 옵션을 쓰게 되면 기존의 EMP 테이블에 있던 데이터는 모조리 날아가고 지금 로드하는 데이터만 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place 옵션을 쓰실 때는 기존의 데이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데이터 자체는 픽스드 포맷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지션으로 위치 정보를 셋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패스로 로드를 하기 위해서 SQL 로더를 실행할 때 direct equal true라는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SQL 로더를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replace 옵션으로 데이터를 로드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10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릴 데이터는 demo 4.dat 파일에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replace라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인서트, 없으면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드 단위로 replace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테이블 레벨에서 이 replace라는 것은 기존의 EMP 테이블에 데이터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고 지금 추가되는 이 로드되는 3개의 데이터로 replace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실행하면 이 기존에 있던 10개의 데이터는 다 지워지고 3건의 데이터만 로드가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SQL LDR scat tiger 그리고 direct equal to를 셋업을 하고요. 다이렉트 패스로 로드를 하는 거죠. 컨트롤은 demo 4.log 그리고 demo 4.ctl이죠. 그리고 로그는 demo 4.log가 되겠습니다. 예, 실행을 하면 demo 4.log가 생겼고 디스카드나 배드 파일은 생기지가 않았고요. 4.log 예, 데이터 3건이 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이 있었는데 기존에 다시 조회를 해보면 예, 방금 올린 3건만 데이터가 로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에 한꺼번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그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파일을 살펴보면 데이터 파일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배드 파일과 디스카드 파일도 지정을 같이 했네요. 그리고 리플레이스로 로드를 할 거고요. 테이블은 EMP 테이블과 EMP 레이팅 테이블. 우리 EMP 레이팅 테이블은 예전에 트리거를 다룰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사원의 인사곡과 점수가 들어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에 함께 데이터를 로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EMPNO가 있고 사원 이름, 부서번호, 상급자 4번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EMP 테이블로 들어갈 거고요. 그 뒤에가 EMP 레이팅으로 들어갈 각각의 과목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점은 ABC처럼 이렇게 점수를 일부러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점수를 입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로더로 데이터를 로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SQL 로더를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EMP 테이블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실행한 결과들이 들어있고요. EMP 레이팅은 제가 다 데이터를 지워놔서 데이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리게 될 데이터는 demo 5.dat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현재 EMP 테이블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없어질 거고요. 그쵸? 리플레이스로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EMP 레이팅에는 데이터가 한 건도 없었는데 뭐 이런 데이터들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SQL LDR 스캇 타이거 그리고 데모 5.ctl에 로그는 데모 5.log다. 예, 지금 10개가 지금 처리가 됐는데요. 데모 5.log 파일과 함께 데모 5.bed 파일이 생겼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일부러 입력을 잘못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데모 5.bed 파일. 예, 황선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부러 ABC로 입력을 했었죠. 숫자 칼럼에다가. 그래서 이 황선옥이라는 사람은 저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bed 파일에 별도로 세이브를 해주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총 9개의 행이 로드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EMP 레이팅에도 9개의 행이 로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SQL 로더를 이용해서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데이터들을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로드하는 그런 과정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